회장님, 정말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세게 해주세요. 미정 씨, 나도 그래요. 나도 미칠 것 같아요. 그날 주방에서 회장님과 나눈 뜨거운 대화, 그리고 서로의 체온이 스며들던 순간 이후로 우리는 급속도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다시 찾은 사랑 이야기 황혼의 로맨스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살이 된 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바로 6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54살이던 그때의 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강남에서 사모님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집에는 가정부를 두고 살 정도로 넉넉했죠. 그때 제게는 16살 된 딸이 있었고요. 젊었을 때는 미인 대회에 나갈 정도로 외모도 나쁘지 않았어요. 꾸준히 관리를 해서인지 50대가 넘어서도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회사 돈을 몽땅 빼돌리고는 잠적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희 가족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죠. 강남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어린 딸과 함께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청소라는 걸 해본 적 없던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결국 가정부 일을 시작해야만 했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고 자존심도 무척 상했죠.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남동에 사는 김성철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회장님은 당시 72, 무역업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회사를 직접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고 계셨어요. 부인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홀로 지내고 계셨죠. 면접 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생각보다 훨씬 젠틀하신 분이셨거든요. 나이에 비해 정정하시고 일에 대한 열정도 남다르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 사모님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말투나 예의 바른 태도를 좋게 봐주셨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제 외모도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맡은 일은 단순했어요. 새벽에 출근해 아침을 차려드리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해 놓고 퇴근하는 일이었죠. 무역업 특성상 회장님은 출장도 자주 다니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다른 고용주들과 달랐거든요. 저를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언제나 정중하게 대해주셨어요. 가끔 힘들어하는 제 얼굴을 보시면 미정 씨, 무리하지 마세요. 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죠. 물론 제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과거에 가정부를 두고 살던 제가 이제는 가정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라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어린 딸을 키워야 하는 제게 안정적인 일자리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회장님 역시 혼자 지내시다 보니 외로움이 묻어나곤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나 저녁에 들어오실 때 표정이 쓸쓸해 보일 때가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던 가정부 생활에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회장님이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오신 날이었죠. 제가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중국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귀국하신 거예요. 보통은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날은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마침 저는 장을 보고 돌아와 냉장고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미정 씨, 수고 많으세요. 오늘은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 회장님, 벌써 오셨네요?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그날따라 회장님은 평소보다 말씀이 많으셨어요. 출장지에서 있었던 일, 중국 음식 이야기, 날씨 이야기까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죠.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혹시 중국 요리 해본 적 있나요? 네. 예전에 남편이 중국 음식을 좋아해서
몇 가지는 해본 적 있어요. 탕수육이나 짜장면 정도는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회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언젠가 한번 해주세요. 출장 가서 먹는 현지 음식도 좋지만 집에서 먹는 중국 요리가 그리워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별거 아닌 음식 이야기에서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끊기지 않고 자꾸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저녁 준비를 마치고 그럼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을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저녁을 다 차려드리고 이제 가야겠다 싶어 인사를 드렸는데 성철 회장님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미정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저녁 드시겠어요? 혼자 먹으니까 너무 심심해서요. 그 말에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용주와 가정부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제가 괜히 선을 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회장님의 얼굴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저도 괜히 그 표정을 보니까 차마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 집에 돌아가면 반지하 방에서 딸과 둘이 먹는 소박한 저녁이 전부였거든요. 그마저도 가끔은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성철 회장님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회장님은 좋은 와인까지 꺼내 오셨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와인잔을 부딪히고 한 모금씩 마시면서 점점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미정 씨, 혹시 괜찮으시면 예전 이야기 좀 들려주실래요? 말씀 나누다 보니 단순히 집안일만 하시던 분 같진 않아서요. 그렇게 해서 제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게 됐습니다. 미인 대회에 나갔던 일, 강남에서 살던 시절의 추억 한동안 잊고 살았던 제 지난 날들을 말이죠. 회장님도 젊은 시절 사업을 일으키던 이야기, 부인과의 추억 같은 것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더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일들을 겪고도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괜히 울컥했어요. 남편을 잃고 난 뒤로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따뜻한 말까지 해주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외로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민들까지 그날따라 마음이 쉽게 열리더라고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미정 씨도 혼자 지내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외롭죠. 남편이랑 함께 살 땐 몰랐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까 밤이 제일 힘들어요. 잠들려고 누울 때면 참. 회장님도 고개를 떨구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인이 살아있을 땐 늘 같이 저녁 먹고 같이 TV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에 들어오면 너무 조용해서 마음이 허해져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랄까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밤 10시가 다 되어 있었고 와인병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분위기는 한껏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조금은 들뜬 상태였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제 손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미정 씨,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 나눠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용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을 다 하지 않으셔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미안합니다. 다만 미정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정 씨가 제 마음에 들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고용주와 가정부라는 관계에서 이런 감정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회장님의 따뜻함과 진심, 어린 태도에 끌리는 제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저희는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회장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제안이 조심스러운 거 알아요. 하지만 오랜만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나이도 이제 많고 서로 외로운 처지 아닙니까?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만이라도.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싸는 순간 몇 년 동안 묻어두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스르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남자의 온기였습니다. 술기운도 있었고 무엇보다 회장님의 자상함과 진지함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결국 저는 회장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서로의 감정과 욕망이 불타올랐고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관계는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철 회장님은 예전 신혼 시절처럼 하루라도 빨리 집에 오고 싶으셨는지 퇴근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고요.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서 뒤에서 살짝 안아주시곤 했어요. 가끔은 장난스럽게 또 가끔은 참지 못한다는 듯이 주방에서도 사랑을 표현하셨죠. 식사 중에도 청소를 하다가도 가리지 않고 애정을 쏟아주시니 처음엔 당황스럽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 열정적인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의 몸이 끌리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관계일까? 혹시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성철 회장님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정 씨, 지금처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지만 혹시 저와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혼인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제 아내로 살아주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가정부로 시작했던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구나. 그것도 날 이렇게 사랑해주는 분의 아내로. 이런 생각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하지만 바로 대답할 순 없었습니다. 딸 현주도 생각해야 했고 저희 나이 차이만 해도 무려 18살이었거든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그러자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하세요. 다만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제 딸 현주였어요.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또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서 딸과 진지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딸은 제 표정을 보고는 살짝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엄마가 재혼을 한다면 넌 어떻게 생각하겠니? 딸은 처음엔 눈이 동그래지며 깜짝 놀라더군요. 그런데 이내 제 눈빛을 보더니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그분이 혹시 엄마가 일하시는 그 집 회장님이세요? 어떻게 알았어? 요즘 엄마 얼굴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왠지 느낌이 왔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한 아이였던 거예요. 현주야, 그런데 그분이 엄마보다 18살이나 많으셔. 나이도 이제 72세고. 그러자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다 봤어요. 반지하 월세방에서 새벽마다 일 나가는 엄마 뒷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딸은 그 말을 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저 역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주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엄마 이제는 행복하셔도 돼요. 저는 곧 고3이고 대학 가면 집을 떠나야 하잖아요. 그럼 엄마 혼자 계셔야 되는데 좋은 분이 곁에 계시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딸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은 남아 있었죠. 회장님의 자녀들이 과연 이 관계를 받아들일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그 이야기를 회장님께 솔직히 털어놨더니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 씨. 제 아이들은 다 착해요. 아버지가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좋은 분과 함께 지내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며칠 뒤 회장님은 직접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화상 통화를 하셨어요. 저도 옆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다행히 아드님과 따님 모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분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멀리 살아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마치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결국 회장님께 제 대답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저 회장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정말인가요? 미정 씨, 회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표정을 지으셨고 저도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혼인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딸 현주도 함께 한남동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고급 주택으로 옮겨가는 순간이란 정말 꿈만 같았죠. 엄마, 집이 너무 예뻐요. 제 방도 너무 좋아요. 그래, 현주야. 이제 넓은 방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겠다. 회장님은 현주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현주 방도 따로 꾸며주시고 공부에 필요한 것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죠. 처음엔 조금 어색해하던 현주도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행복해질 줄 정말 몰랐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건 다 성철 회장님 덕분이에요. 저한테 처음부터 잘해주셨고 부부가 된 후에는 정말 말로 다 못할 만큼 행복했어요. 회장님은요, 아침에 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살짝 이마에 입 맞추고 조용히 출근하시곤 했어요. 제가 눈치 못 챌까봐 조심조심 나가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항상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미정이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게 우리 부부의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주말이면 더더욱 특별했어요. 영화도 보러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가끔은 짧게 여행도 다녔죠. 제주도, 부산, 경주 남편이랑 살 때는 사실 여행을 자주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회장님과는 여기저기 참 많이 다녔어요. 미정 씨,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는 여행 갈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밤이 되면 회장님은 나이에 비해 참 정정하셨고 늘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어요. 몇 년 만에 다시 느끼는 그 따뜻함에 저도 완전히 빠져 있었죠. 회장님은 종종 웃으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미정이랑 함께 하니까 내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주변 사람들 반응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사실 저는 처음엔 많이 걱정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두 분 참 잘 어울린다라거나 서로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 같았어요. 제 딸 현주도 회장님을 금방 받아들였어요. 회장님은 현주의 대학 진학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거든요.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시면서 늘 말씀하셨죠. 현주야, 아버지가 된 이상 내 공부는 내가 책임질게. 원하는 대학 꼭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자. 그 말을 듣고 현주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친아버지도 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새아버지가 챙겨주신 거니까요. 현주도 그 마음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그 순간 저도 현주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시간은 참 빠르더라고요. 1년, 2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셨지만 예전처럼 늦게까지 일하지 않으셨어요. 미정아,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 너랑 함께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뭉클해졌어요. 가정부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진짜 사랑으로 발전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했거든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그렇고 한남동 사회에서 다른 사모님들과 어울리는 것도 처음엔 어려웠죠. 그런데 회장님이 늘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미정 씨는 원래 강남에서도 사모님으로 지내셨잖아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그 격려 한마디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씩 제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우아함이랄까, 품격이랄까, 예전 제 본 모습이 차츰 되살아나는 거였죠. 특히 회장님 사업 관련 모임이나 파티에 함께 갔을 때 저는 더 뿌듯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 아내 미정입니다. 정말 훌륭한 여자예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주변 분들도 늘 두 분은 참 잘 어울린다라며 칭찬해 주셨고요. 회장님은 저와 함께 살면서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혼자 지내실 땐 끼니도 대충 때우고 스트레스도 많으셨는데 저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지신 거죠. 미정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 같아.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상상도 못했어. 그럴 때마다 저는 꼭 대답했죠. 저야말로 운이 좋죠.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만났으니까요. 그 대화를 나눌 때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나이 차이가 처음엔 걱정이었지만 오히려 그 차이가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죠. 회장님은 인생 경험이 많으셔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명한 조언을 주셨고 저는 회장님께 활력과 젊음을 드릴 수 있었어요. 정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예요. 현주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자 우리 둘만의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현주가 가끔 집에 올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죠.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엄마 웃는 거 오랜만에 봐요. 아버님이 엄마를 정말 잘 챙겨주시는 게 보여요. 딸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굳어졌어요. 불안했던 처음과 달리 지금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회장님의 자녀분들도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꼭 우리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더 아끼게 됐죠. 사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딱딱했던 사이가 풀리더니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함이 생겨났죠. 특히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전화를 걸 때마다 늘 외롭다고 혼자 지내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새어머니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웃음소리만 들려요. 요즘은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은 이런 게 즐거웠어. 그렇게 늘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놓이고 기뻤습니다. 정말이지 아버지가 한 10살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 변화가 다 새어머니 덕분이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처음에 성철 회장님의 자녀들이 저를 받아들일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나를 경계하지 않을까? 진짜 엄마처럼 대해줄까? 그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큰 행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철 회장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 없이는 안 되는 진짜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미정아, 나는 너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 회장님이 그렇게 말해주실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대답하곤 했죠.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환갑 60이 되었고요. 회장님은 어느덧 78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딸 현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취직 선물로 회장님이 직접 명품 가방을 사주셨는데 그걸 들고 좋아하는 현주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구나. 회장님은 이제 회사 일에서 조금씩 손을 떼고 계십니다. 대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죠. 요즘엔 함께 등산도 가고 부부가 같이 듣는 문화센터 강의도 다니고 있어요. 미정아, 이제 우리 둘이 함께할 시간이 많아져서 너무 좋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늙어가자.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네, 회장님. 저도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6년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정부까지 하던 그 절망적인 시절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재혼을 하게 될 줄은요. 물론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죠.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딸에 대한 걱정하지만 시간이 말해줬습니다. 진짜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회장님은 저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만 준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제게 사랑과 행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회장님께 젊음과 활력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을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신혼처럼 다정합니다. 아침이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라며 서로 꼭 안아줍니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저희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어요. 주변 분들도 종종 그러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럽다. 그럴 때마다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뜻밖의 희망이 찾아오거든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와 회장님처럼 늦은 나이에도 진정한 사랑은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니까요. 지금 저는 그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고 딸은 잘 자라 사회에 나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요.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앞으로도 회장님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따뜻한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영광이었어요. 부디 모든 분들도 저처럼 행복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